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월에 있었던 PPI를 살펴보면 모든 수치가 예측치 대비 하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있었던 CPI는 어쨌든 관세 영향이 있어 보였는데 왜 6월 달에 P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었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6월 PPI에서는 아직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었고요. 트럼프가 강요한 대로 마진 축소를 기업들이 감내해내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고, 이 지표로 인해서 관세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7월은 어떨까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월 대비 0.9%로 상당히 올랐고 전년 대비 3.3%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이전 대비 0.9%로 올랐고 전년 대비 3.7%로 초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반등이 확실시 되고 있고 공포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쇼크를 줬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빅테크가 버텨주면서 하락폭을 제한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데도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 시장 계속 상승하겠는데 이런 버블의 심리를 제대로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는데 서비스 물가가 정말 많이 상승한 걸 알 수 있죠. 상품은 0.7% 상승하면서 식품 1.4%, 채소류가 38.9%나 상승했습니다. 상품 가격 상승은 이렇게 농산물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한 요소고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는 1.1%로 2002년 3월 이후로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무역 마진이 무려 2%나 증가했고 기계 장비 도매가 3.8%가 증가했습니다. 무역 마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기업들이 마진 축소를 버티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매업체와 소배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고 향후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일단 서비스 물가는 CPI와 PC 물가지수에 직접 반영되는 핵심 항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8월 말에 발표되는 PC 물가지수 그리고 9월에 발표될 CPI 지표에 상승 압력을 준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렛츠고!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고 나서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92.6%로 그리고 동결이 7.4% 확률로 올라갔습니다. B컷 인하 확률이 없어졌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세부 항목을 전월 대비로 또 한번 살펴보면 식품을 한번 보시면 식품이 0.1에서 1.4%로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고 에너지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를 한번 보시면 무역 마진이 마이너스 0.3%에서 2%로 엄청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및 창고가 마이너스 0.8%에서 1%로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비무역 비창고 서비스가 0.1%에서 0.7%로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무역 마진이 상승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쉽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확 보이죠. 검은색 라인이 최종 수요단에 이제 소비자에게 넘기기 전에 가격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V자 반등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시장에서 CPI 발표되고 나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CPI에서도 봤듯이 PPI도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요보다 더 V자 급등하고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상승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도 CPI 발표됐을 때는 시장이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관세 인상이 물가에 전가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호재로 인식했고 PPI는 오히려 똑같이 CPI처럼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데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결국 그 자체의 숫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월가 세력들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자기기가 5% 급등, TV,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비싼 물품들이죠. 그리고 스포츠용품이 1.2%, 가구가 0.4%, 자동차가 0.5%나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이 마진 축소로 감내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CPI와 그리고 PPI를 종합 검토해보면
제가 6월 지표가 나왔을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상당 부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제 가격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길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하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고용 침체를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요소니까, 그리고 정치적 압박 요소가 크니까 장기적으로 호재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유동성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9월은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10월, 12월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 결정이 정말 복잡해질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CPI에 이어서 PPI를 보면 B컷 인하 확률은 없어졌지만 9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기정사실화가 되었고요. 8월 말에 나올 PCE 지표와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고용 지표가 8월 1일 비농업 고용처럼 쇼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용 쇼크라도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고용 쇼크로 나오면 노동통계국 국장을 또 트럼프가 해임할 테니까요. 결국 주요 기관들의 트럼프 최측근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지표 왜곡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건 트럼프 뜻대로 되겠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으면 인하할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게 확실시 되었습니다. 시장은 최소한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기 전까지는 9월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볼 것이고요. 일단 현재 지표상으로만 보면 관세와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9월에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변수는 트럼프고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PCE 물가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뜨거울 것 같은데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